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4일 마감 시장으로 달리고 있는 시간에 긴급하게 2차 전지 전반의 현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7월 24일 현재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죠.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LG엔솔, 삼성 SDI 25년, 26년 실적과 재료 이슈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내용들 좀 잘 정리해서 제 방송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주도주인지 아닌지도 좀 살펴보고요. 차트로 본 2차전지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재료 세 가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먼저 이재명 정부의 K 배터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 부분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숨겨있는 재료입니다. 또 전기차 캐즘을 LFP와 ESS의 어떤 수주로 인한 돌파,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 이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한국의 LG엔솔이 주도가 돼서 LFP 테마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 잠시 뒤에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음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내용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K 배터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차 50% 보급, 한국형 IRA 도입 다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배터리를 빼버리면 우리 경제가 이른바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되는 큰 정책 아젠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2차 전지가 중국에 밀렸는데 중국의 독점이었던 LFP가 한국 기업으로 이제 분점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ESS로 이제 출발을 해서 전기차로 확대하는 그런 이제 이 경쟁력이 뛰어들었단 말이죠.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 테마가 형성되고 있어요. 소재 기업들에서 LG엔솔, LG화학, LNF,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이제 중기적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곡차곡 설명드릴게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갈 것인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2차 전지에서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한국이 삼원계하고, 그 다음에 LFP 기술로 무장을 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중국은 LFP 중심에 이제 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의 삼원계하고 LFP하고 결합해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무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탑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한국셀 3사가 북미 유럽에서 중국보다 조금 더 경쟁 구도에서 우위에 있다. 지금 그런 흐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ESS 시장에 보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의 ESS 시장을 70%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ESS 시장에서는 LFP도 있고 NCA도 있고 NCM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ESS 시장에서 보면은 그 LFP ESS 시장을 중국이 90%를 독점하면서 토탈에서 70%, LFP, NCA, NCM 다 포함해서 70%의 수주를 중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정말 대단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미국에 ESS 조달을 했는데 작년에 25조 원 정도가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풀렸는데 중국이 131억 달러, 우리나라가 13억 달러밖에 못 가져갔어요. 거의 중국이 한 9대 1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점유율로 보게 되면은 중국이 70이고 한국이 7. 그러니까 거의
10대 1 규모로서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LFP에 기반이 된 LG 엔솔이나 SK나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일부 그쪽도 이제 비중을 실고 있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미국 시장이 54조 원 정도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한국산이 50%를 차지하고 중국산이 25% 정도로 전세가 역전이 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4년도에는 미국의 북미의 ESS 시장이 273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54조, 그 다음에 34년 뒤에 2034년에는 273조로 커져요. 따라서 특히 전기차가 아닌 ESS 시장에서만도 이렇게 엄청난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LFP가 ESS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시장을 우리 이제 LG 엔솔이나 SK나 삼성이 독점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다른 것들은 중국과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 배터리만큼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40.9%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이제 10% 관세를 부과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산 그 음극재 흑연 부분에다가 이제 반덤핑을 부과를 해서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LNF가 이제 급하게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흐름이 추세가 반전됐고 아직도 2차 전지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 유튜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분들 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주도주일까 아닐까? 메이저 투자자가 이제 테마가 교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를 끌고 왔던 테마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테마주는 금융,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화장품, 식품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증권,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이런 테마주가 한국 증시를 끌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못 가고 영업이익이 계속 팽창하지 못하고 정체 구간에 들면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상단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단 정체 현상을 보인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왜 드리냐면, 다시 드리면, 이게 이제 하이닉스 주가입니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이 한 9조 2천억, 순이익이 7조 나왔는데, 사상 최대가 나왔는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보다도 3분기, 4분기의 실적 확장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보면 꼭지를 찍었고 우상향이 아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방산주, 현대로템도 상단 정체 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에 걸려 있죠. 이제 가격 조정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고점보다 낮은 가운데서 계속 횡보하는 이 상단 정체, 이런 현상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과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모든 테마주들이 그런 현상에 지금 갇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메이저 투자자들은 영업이익이 상향되는 테마, 하향되는 테마, 그런 걸 좀 가려서 정점에 있으면 비중을 조절하고 자금을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납니다. 이때는 2보 전진, 3보 후퇴, 이런 사이클로 해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방산주도 그런 차별화 현상에 있고, 원전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선주는 옥석을 가려서 올라간다. 방산주도 옥석을 가려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2차 전지가 테마의 초기에 있다. 그리고 LFP 수주 기대감이 강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항상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자금을
이동한다. 따라서 이제 아직도 조선, 방산, 원전 이쪽에 갇혀가지고 그 흐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상단 정체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 상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불확실성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상단 정체 꼭대기에 있는 가는 종목, 가장 저점에서 잡아서 매수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삼성 SDI 17만 원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8만 원대 얼마든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재는 이제 얘기하지 않았고요. 소재에서는 에코프로하고 LG화학하고 LNF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차 전지는 테마의 초기 국면에 있어서 시그널을 가고 있고, 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는 2027년도까지 어쩌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적인 스타트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를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는데 해주신 분들은 계속 그 흐름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제 그 LFP의 테마주를 좀 보면, 이 양극재에서는 이제 LNF가 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양극재 소재인데, LNF가 이제 소재에서는 가장 크고요. 음극재에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이제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LFP 전해액 부분에서는 이제 엔캠입니다. 엔캠이 이제 가장 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우선 엔캠이나 에코프로나 LNF나 한 3년 동안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이전처럼 예를 들어서 엔캠을 본다면 엔캠이 LFP의 수혜를 본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30만 원, 40만 원대까지 올라갈 확률은 좀 약하다. 그러나 LG나 삼성이나 소재에서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재 기업은 독점성이 없어요. 완성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싼 소재 기업을 찾아서 계속 선택을 하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이왕이면 셀 3사, LG와 SK가 더 낫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리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차라리 이런 쪽이 훨씬 더 탄력성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주도주로 치고 오른 이유. 자, LG엔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LG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한번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36만 8,5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뭐 리얼타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시 정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장대 양봉 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었죠. 제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일봉에서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정배열로 가고 있죠. 주봉에서도 지금 121선은 목전에 두고 있고 61선을 돌파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봉은 아직 정배열이 아니지만 일봉에서는 완전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월봉에서는 이 정배열 구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이 가장 대장 선도주가 되고 있는 거죠. LG엔솔이 가장 선도주가 되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G엔솔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2분기도 흑자가 거의 한 4천억 정도 나올 거라는 거,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에서 2조가량 나온다는 거, 물론 미국서 받는 보조금 AMPC 포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G엔솔이 LFP라는 라인을 빠르게 대체해서 중국과 유럽에서, 미국에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LG엔솔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또 돌아오면, 자, LG엔솔이 이제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의 선행 투자를 생산을 본격화했고, 미시건에서 16기가로 확장을 했습니다. 8기가짜리. 그리고 GM2라인을 LFP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일부 LFP를 전환했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있죠. 그래서 국내 3사 중 이제 SK, 삼성, LG 3사 중 유일하게 LF 라인을 양산 체제로 돌려버렸습니다. 올해 현재. 그리고 북미의 독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25년 현재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해마다 물량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수십조 물량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LG가 이걸 다 독점한 게 아닙니다. LG는 25년 현재, 올해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경쟁을 하고 북미에서는 중국이 지금 들어오기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LG가 독점적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LG가 가는 거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북미와 유럽에서 LFP ESS 수주 물량만 7조에서 8조 정도가 지금 협상 중에 있거나 거의 확정적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LG가 ESS 분야에서도 이렇게 매출 단위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현재 LG 한번 볼까요? 지금 33,0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자기 생각에 빠져잡혀가지고 안 올라가는 약한 뭐 엔캠이나 이런 종목군 잡고 있어가지고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정말 기도하듯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번전을 해먹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 유튜브를 먼저 저보다 2달 전만 먼저 봤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LG가 이런 그 선도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재료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만 공개하는 특급 재료입니다. 일단 정리한 건데 LG가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다이너 사업을 시작했죠. 옵티머스의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죠. 일단 테슬라가 이쪽에 이제 계속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LG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3에 RWD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또 모델 Y와 모델 3에 그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테슬라 모델 Y에 217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4680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LG가 테슬라하고도 전략적 모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원통형 쪽으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이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LG의 강점이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미는 테슬라가 캐틀에서 LG로 변경했다는 거. 여기 있죠. 이 모델 Y, 그 다음에 모델 3. 이 내용은 캐틀이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공급했던 건데 테슬라가 LG로 발주차를 바꿨다는 거. 그 내용도 굉장히 LG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LG가 개발한 4680 원통형 배터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도 향후 실적 개선에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원통형 배터리는 삼성과 LG가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도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제가 잠시 삼성도 설명드릴 텐데 삼성이 조금 더 저는 경쟁력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발주라든지 영업망은 LG가 더 좀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LG가 발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 수 있냐? 저는 이제 LG의 부회장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바꾸고 있죠. 제가 여기 있는 미시간주, 애리조나주, 미시간 홀랜드 이 세 개의 공장이 LG의 독점 공장이에요. 그리고 LG 보세요. 폴란드 90기가, 미국 40, 30, 50, 40, 49, 50, 100,
200, 300, 400, 거의 500기가와트, 500기가와트. 국내에서는 가장 큰데 500기가와트, 연간 500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장, 단독 공장이 3곳이 있는데 이 3곳의 단독 공장을 빠르게 LFP로 바꿔버렸어요. 수요가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LFP가 양산이 돼버렸고 6월달부터. 북미에서 이제 중국을 따돌리고 거의 LG가 독점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ESS, 전기차 이쪽 부분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LG가 빠르게 이 시장에서 이제 실적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 날 미래에셋증권에 낸 자료에 보면 올해 이제 매출은 23조 8천억, 영업이익이 한 1조 9,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1조 9,800억 중에서는 AMPC 보조금이 1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29조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영업이익이 한 3조 5천억 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AMPC가 2조 1천억. 그러니까 AMPC를 빼고도 미국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더 나와서 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발빠르게 이 대응에 성공을 했고, 이 24년도 보세요.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700억이었는데 올해 거의 2조 원 나오고 내년 3조 5천억 나오니까 LG가 장사를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보면 23년도에 LG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나왔어요. 근데 올해 한 1조 9,800억 나왔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조 6천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조 5천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23년도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가 되는 거죠. 자, 23년도 주가 한번 볼까요? 23년도 주가가 LG엔솔이 한 60만 원대 갔네요. 그러면 이런 사이클로 간다고 치면 LG엔솔이 우상향이 계속 내년까지 가게 되면 주가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LG엔솔의 LFP 출하량을 보세요. LFP. 이 LFP가 뭐냐면은 미국 외인데 미국이 이제 25년도, 26년도, 27년도인데 25년도부터 23년도까지 쭉 LFP 배터리 출하량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 LFP 출하량이 한 6기가와트, 내년에는 19기가와트, 27년도에는 한 33기가와트 이렇게 해서 LFP를 쭉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도에는 LFP에서만 거의 한 90, 10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500기가와트 중에서 지금 LFP 쪽으로 이제 얼른 돌린 것을 계속 수주를 올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ESS 시장에서는 에너지 제감 장치에서는 LFP가 글로벌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LFP 방식의 ESS를 선호한답니다. 그 이유 중에 뭐냐면은 그 부분 가격, 안정성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좀 더 싸기 때문에 모든 오다를 내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1조의 캐파를 내면 LFP로 하게 되면 7천억이면 끝나는데 만약에 뭐 3원 개를 선택하게 되면 3천억을 더 비싸게 발주를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LFP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LFP 쪽에는 ESS의 경쟁력을 높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LFP는 꼭 3사가 갖춰져야 할 비장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는 언제 오르나? 실적 이슈 제로 정리. 이것도 이제 이 스톡커피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 독점적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제가 네이버에 오늘의 유망주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족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 회원들께만 제공하는 제로입니다. 가족 회원들께는 제가 일찌감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 회원님들은 상당 부분 LG엔솔이나 삼성 SDI 쪽에 삼성 SDI에 뭐 상당히 일찍부터 이제 제가 모든 전문가들이 나쁘다고 할 때부터 끌고 가시라.
여유 있게 끌 것이다. 개미가 살 수 있는 길, 수행되는 길은 그 길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같이 해왔는데, 따라서 제가 운영하는 가족 회원들께만 드리는 정보인데 여러분께 오늘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 SDI도 LFP 라인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울산에 LFP의 마더 라인을 지금 설치를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그러니까 ESS를 이제 양산을 위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고, 내년부터 ESS LFP 라인을 이제 수주를 받는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차로 이 LFP를 확산을 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미 스텔란티스의 일부 라인을 LFP 라인으로 전환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확정이 아니라 검토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조금 더 정보가 좀 오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검토가 된다면 아마도 시장이 요구하는 쪽으로 아마 라인을 깔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헝가리에 갖고 있는 공장의 일부 라인을 LFP 라인으로 이제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 검색과 정보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LG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삼성은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까, 그런 걱정을 하죠. 먼저 이제 삼성 실적 한번 볼게요. 삼성이 이제 올해 보시면, 삼성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13조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토탈로는 한 2,300억 정도 적자 난 것 같아요. 이게 영업이익이 있지만 이것저것 다 상기하고 나면 2,300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거게 이제 이게 미래에셋증권이 낸 자료입니다. 7월 16일 날. 그런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순이익이 한 1조 한 6천억 정도가 내년에는 예상이 된다는 게 이런 예상입니다. 이 데이터는 계속 바뀌니까, 뭐 1분기 바뀌고 2분기 바뀌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한증권이 낸 자료에서는 올해는 영업이익이 신한증권은 한 9천억 정도로 봤어요. 9,60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한 2,300억 정도 적자. 그럼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조 한 1,0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신한증권 자료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한 1조 정도, 삼성 SDI가 이 정도 예상이 된다고 신한증권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삼성은 27년도가 이제 굉장히 그 피날레인데, 내년도의 매출은 18조, 올해 13조 8천, 내년도에는 27조 8천억이 27년도에는 되고, 영업이익이 2조로 올라가고, 순이익이 한 2조 한 2천억까지 거의 엄청나게 상향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삼성 SDI가 이렇게 올해 3분기도 지금 31일 날 IR 하는데 3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는 19만 원대를 지금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실 그 삼성 SDI는 LG엔솔은 지금 보시면 9.5% 주가가 올라가 있죠. 지금 9.5% 올라가 있죠. 그런데 삼성 SDI는 지금 3.0% 올라갔으니까 LG엔솔이 한 3배 정도 오늘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 SDI가 일봉 이동평균선에서는 오늘 19만 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일봉 이동평균선을 제가 이틀 전에 그랬죠. 이 터치 가격이 중요한데 한번 찍었다, 그리고 밀렸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돌파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관심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 SDI가 좀 적자예요. 적자고,
오늘도 지금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LG엔솔은 외국인이 현재 22만 주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삼성 SDI는 현재 한 4만 5천 주 정도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삼성 SDI는 외국인이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19만 원대 올라온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우선 아쉽지만 그래도 일봉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봉을 보게 되면 이 61선 이동평균선까지가 한 25만 5천 원, 26만 원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LG는 주봉 이동평균선 61선을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LG엔솔도 한 5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5월 달에 딱 그 모양이었어요. 삼성하고 똑같이. 6월 초에 보세요. 6월 초에 어땠습니까? 주동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갭이 컸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돌파시켜 버렸잖아요. 자, 삼성 SDI도 볼까요? 삼성 SDI도 주동 이동 평균선 보면 딱 LG엔솔의 두 달 전 사이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두 달 전 사이클이에요. 결국 삼성 SDI가 LG엔솔처럼 이 주봉 이동 평균선 61선을 돌파하는 가격이 오게 되면 한 25만 원 언저리인데, 저는 이제 원래 올해 삼성 SDI가 올해 연말에 23만 원 정도 가게 되면 선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월부터 매달 만 원씩 안착한다. 그래서 12월에 23만 원을 안착하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일단 그 사이클이 좀 빨리 왔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테마주가 되면서, 주도주가 되면서 메이저,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기존의 조선 방산 원전의 상단 정체 테마주를 자금을 좀 빼면서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자, 내년에 현대차 SUV GV90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제가 이거 잠시 뒤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26년도 기아차 위험용의 GV 배터리 공급합니다. 다 신차들입니다. 신차들. 현대차가 유럽 차세대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26년도부터 32년도까지 50만 대분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46 시리즈, 아까 테슬라는 LG는 테슬라를 잡았죠. 하지만 삼성은 아우디와 BMW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삼성은 BMW를 잡았는데 BMW 노이어 클래스의 원통형 배터리 탑재를 했는데 이 첫 모델이 9월 달에 공개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되고 한국에서 추가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46 시리즈 원통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SDI한테도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잘하면 테슬라가 LG만 상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원통형에서는 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탑리스. 이 탑리스가 뭐냐?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있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탑이 없다. LESS.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삼성이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 내용의 가치가 매우 큰 걸로 지금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그 삼성이 이제 그 어떤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에 따라서 그룹 전반에 이제 개선 체제가 있고 투자 여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의사결정도 바꾸고 좀 삼성 이재용 회장이 챙길 거다. 그래서 삼성 SDI와 반도체가 주축이기 때문에 삼성 SDI를 포기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에 이제 올레드를 독점 공급하죠. 여기. 그런데 삼성 SDI가 간접 수혜를 볼 거다. 왜 그러느냐? 삼성 SDI가 여기 15.2%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에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에 이제 공급이 시작되면 아마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리면 삼성 SDI는 제가 ESS 올해 25년도에 90%를 다 캐파를 따버렸기 때문에 ESS 물량을 딸래야 딸 수가 없다. 그것도 삼성 SDI는 이게 LFP로 딴 게 아니라 그야말로 SBB 1.5 그러니까 이른바 3원계 배터리 NCA라고 그러죠. NCA 니켓 코발트 알루미늄 NCA 기반의 ESS 배터리를 가지고 90% 물량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5달을 더 받아도 납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삼성은 이 ESS 물량의 폭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의 ESS 물량에서 훨씬 더 많은 아마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ESS 기술 경쟁력에서는 국내 셀 3사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한참 위다.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삼성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넥스트라 에너지를 잡았어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이제 그 중국만 거래하다가 삼성으로 이제 오다를 냈는데 그게 이제 4천억에 1천억이 플러스 될 것 같다는 얘기고 그 내용에서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 ESS가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걸로 이제 검증이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삼성이 독일에서도 이제 넘버1을 잡았다는 거. 따라서 이 부분도 안전성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삼성을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ESS 분야에서는 삼성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높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지금까지 삼성이 1.5 버전, SBB 1.5 버전으로 영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0, LFP 2.0, 이게 이제 삼성 SBB 2.0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여지는데 이것은 LFP 배터리다. 그래서 NCA 기반의 1.5 ESS, 그 다음에 LFP 기반의 2.0 ESS, 여기에 중국과는 차별되는 안전기술을 탑재해서 내년에 양산해서 수주에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삼성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2분기 실적이 적자가 3천억 전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LG한테 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일봉 이동 평균선에서 19만 원대를 터치를 했다라는 거.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 2분기 실적은 악재는 이미 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이제 가불 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이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어떤 걸 보냐면 이게 이제 삼성이 현대한테 협업으로 만드는 GV90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국내도 이제 시판이 됩니다. 이거 처음 보셨죠? GV90 SUV. 이게 이제 삼성과 현대가 협업으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 삼성전자의 AP하고 올레드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GV는 삼성과 현대가 협업으로 만든 모델인 거예요. 고급형 모델. 그리고 타겟은 벤츠의 전기차 SUV EQS를 대항하고 테슬라 모델의 X를 겨냥해서 이 두 가지 모델을 겨냥해서 현대가 야심작으로 내놓는 신차인 거예요. 가격은 1억 원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가 유럽으로 수출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이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내년부터는 잡힐 거라는 거죠.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삼성이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BMW 노이어 클래스에 납품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노이어 클래스의 모델이에요. 이것도 신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고급형입니다. 고급형. 그래서 이제 삼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LFP에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기술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쪽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양산을 좀 늦추다가 이제 전부 라인을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주행거리 1000km,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틀도 이걸 만들어요, 배터리를. 그런데 삼성 SDI와 중국의 캐틀이 이제 양분해서 가는데, 아무튼 삼성 SDI가 이 뉴 신차 캐틀에, 이제 신차의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우디의 전체 모델 중에서 한 70%를 기본적으로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LG가 30%로 역전됐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은 전부 다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이제 오다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올해 3분기 이후 4분기부터가 진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그 차트만 갖고 설명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다루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흐름 속에 봤을 때 여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현대차 GV90, 기아차는 제가 이제 QV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유럽용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원통형이 앞으로 계속 테슬라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쪽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차트로 본 2차전지. 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차트로 한번 볼까요? 2차전지가 주도주가 맞냐, 아니냐. 자, 오늘 이제 2차전지가 이제 많이 보시게 되면, 지금 2차전지 제가 몰랐는데, 지금 LG화학이 30만원 떠서 LG화학이 이제 30만 4천원, 엔캠이 4,200원 올라서 6만 4천원,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약하죠. 제가 이야기했죠. SK이노베이션은 셀 3사 중에서 가장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LG와 삼성만 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LNF, 이 LFP의 이제 기본적으로 소재 공급사니까 이렇게 두고 있죠. 그 다음에,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피체음은 이제 음극재인데, 포스코피체음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늘 음봉을 내고 있어요. 삼성그룹의, 아니, 포스코그룹 전체가 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에코프로 BM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치고 오르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먼저 저희가 이제 이 시그널을 보려면 이제 LG화학부터 봐야 되는데, LG화학이 지금 이렇게 일봉 보시면 똑같은 이제 LG화학은 화학이 있고 화학이 있고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LG화학이 2차전지가 있는데, 2차전지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다음이다. 그리고 LFP 소재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LG화학이 5월 달에 18만원 찍고, 그 다음에 지금 30만원 넘어갔으니까, 지금 일봉에서는 정배열 돼버렸고요. 주봉도 정배열 돌파했습니다. LG엔솔과 똑같은 사이클을 가고 있죠.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주가는 이미 사이클을 가고 있어요. 실적도 나오고 있고. 따라서 LG화학이 이미 스타트를 끊었고 주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주봉에서는 완전한 주도주는 아니지만 지금 주도주 흐름 가고 있어요. 따라서 LG화학이 38만 원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도주로 완전히 올라서는, 이제 확인 매매를 한다고 치면 이제 38만 원 넘어가야 되지만 이미 주도주에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그래요. LNF도 보실까요? LNF도 보시면 같은 사이클로 가고 있죠. 지금 일봉도 보시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주봉 보시면 가고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소재 기업은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3년간 매출을 보고 앞으로 2년 정도까지의 매출 단위를 좀 분석을 통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적이 적어도 21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가. 과다하게 기술주라는 이유 하나로 펄을 높게 잡아준 건 아닌가. 그런 것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차트로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삼성 SDI도 지금 사실상 주도주 대열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도주 계열에서 이제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는 각을 보였고,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봐서는 주도주로 가고 있고, 결국은 이 일봉, 주봉
이평선 25만 원대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까지 이 사이클이 돌파만 해주면 매우 땡큐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 오늘의 유망주를 딱 치면 이런 카페가 나와요. 제가 운영한 카페인데,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 카페 오셔서 뭐 보세요. 제가 운영한 카페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오시면 공지사항도 있고, 뭐 시장 전략도 있고, 뭐 다양한 내용도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가족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공지사항에서 가족 회원을 이제 8월 달에는 8월 2일 마감 한정으로 해서 10명에 한해서만 이제 운영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그 2차전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LG 엔솔이 선도주로 가고 있고, 삼성 SDI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LG 2차전지 전방에 테마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사이클 흐름, 그 다음에 셀 대장 2개사에 대한 실적 수급 재료까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스톡커피의 콘텐츠는 좀 다르다, 남다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술적 분석을 참고를 하고 항상 기본적으로 가장 개인 투자가 손실나지 않는 가운데 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을 기준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